일용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DJ예요? 예. 아 이동환 기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또 보여주려고. 네. 둘 다 겉멋만 들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잘 자요. 예. 자 11월 첫째 주 WKBL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두 경기를 치렀고요. 맞습니다. 두 경기 하고 오늘 저희가 화요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만 특별히 좀 화요일 날 하고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 하면서 네. 아마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두 경기를 보고 그렇죠. 녹화를 하려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팀이 베일을 벗었어요. 네. 뭐 좋았던 점도 있고 나빴던 점도 있는데 이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제 또 우리은행과 BNK 좀 네. 남았지 않습니까? 이 두 팀 역시 올 시즌 굉장히 전력 보강에 성공을 하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뭐 상위권 수준이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브랜드님께서 개막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KB는 박지수 부재로 여유가 없네요. 감독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주전들의 의존도가 너무 갑자기 심해지니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그 와중에 강희슬 파울 아웃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허예은 선수에 대한 칭찬도 있었고요. 네. 1차 연장 마지막 3점은 트레이 형을 보는 듯한 느낌. 네. 이번 시즌 허예은 올스타 탑5 확신합니다. 네. 네.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거 조금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주전들의 의존도가 네. 조금 심해지면서 이날 또 엄서희 선수도 좀 안 좋으면서 많이 안 쓰셨고, 네. 예. 파울아웃이 2명이나 됐었고 하면서 잘 아주 재밌게 몰입도 있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KB는 또 굉장히 빅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또 이제 KB 전에서 저가 네.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요. 네. 자 김기숙님께서 최은실 개명한 지가 언젠데 위에는 최이슬면서 미안합니다 진짜. 예. 저희가 저는 이렇게 실수한지도 몰랐어요. 예. 계속 최이슬 그러고 우리가 예. 김태현 그러고 맞습니다. 만약에 예. 이것도 부르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진짜. 네.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사과드려야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아마 두 번째예요. 최은실 그렇죠. 자막 실수가.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현빈님께서 삼성 임성 코치는 출산 후 육아 중인 걸로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해지인가요? 계약 해지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아니고 지금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예. 마십시오. 네. 지금 육아의 전념을 지금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해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우드킴님께서 원석영 기자의 협박성 멘트에 댓글 남기고 갑니다. 저도 공약 하나 할까요? 네. 삼성생명 챔프전만 가면 제가 기자님들과 제작진분들에게 스벅 쏠게요. 쏠 가능성이 높아지지. 지금 삼성생명 뭐 승률 100%지 않습니까? 그렇죠. 1승 30승 0패 페이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쏘셔도 됩니다. 예. 미리 쏘세요. 예. 삼성생명 편에서 또 말씀을 갖다 드리겠는데 지금 아직 삼성생명 평가가 안 돼요. 네. 제 판단에서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저도 지금 여기가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삼성생명 편을 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찬희님께서 삼성생명 팬입니다. 농구 기자님들이나 전문가님들 그리고 타고 다니는 선수들 사이에서 우리 임금배 감독님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삼성생명의 찐팬 분 같으세요? 예. 자 임금배 감독의 평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삼성생명이 여자농구 아마추어 선수들이든 어떤 선수들이든 다 오고 싶어하는 곳 아닌 건 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팬분들께서 약간 이제 조금 항상 갖고 계시는 생각이 STC는 뭐 시설도 좋고 밥도 맛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STC가 시설이 좋았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STC의 성공을 보면서 다른 이제 구단들, 뭐 야구든 뭐 축구든 농구든 다른 구단들도 그런 식으로 최점식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네. 오히려 그런 비슷한 시설은 다른 구단들도 갖추고 있고 대부분. 하원큐. 예. 네. 그리고 밥도 사실 STC가 밥이 뭐 맛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맛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뭐 종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네네. STC는 그만큼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간이나 이런 거나 그리고 조리에 대한 뭐 소울이 좀 부족하죠. 예, 그게 조금 제한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STC 제 기준으로 STC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더 작은 완전 농구단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팀들이 더 밥은 놓고 봤을 때 밥만 놓고 봤을 때는 맛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원큐가 최신 시설을 가지고 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식당은 네. 식당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괜찮은데 거기 소울이 부족해요. 예. 삼성생명도 그렇고 하나원큐. 예. 소울이 풍부한데 네. 우리은행 장희동체육관. 예, 그렇죠. 네, 요런데 진짜로. 맛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을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배 감독님이에요. 네. 예.
그게 이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여자농구 구단은 다른 구단들이랑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선수들이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다 보니까 그렇죠. 기본 기능 같은 걸 가르쳐야 돼서 때로는 선생님 같아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빠 같아야 할 때도 있고 네. 때로는 경기장에서 또 감독 같아야 되고 아무래도 전권을 거의 주다 보니까 트레이드나 이런 면에서 네. 때로는 단장 같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임금배 감독님이 정말 좀 그렇죠. 새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 같아요. 저는. 그럼 다른 감독님들은요? 위성호 감독, 박정은 감독, 우리 또 원성이 제친하는 뭐 김한수 감독, 그리고 군하단 감독, 그분들은 아닌가요? 그거는 그분들 팬분들이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거기에 또 이제 맞춰서 포장을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상명 예. 그러니까 저 뭐 개항 단지를 한번 걸어봤는데 예. 원성이 기자 말대로 이제 임금배 감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고요. 네. 좋고 그리고 뭐랄까 이제 좀 책임 있는 감독이다. 맞습니다. 따뜻한 지도자다. 예. 그리고 원칙을 한번 세워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쭉 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신뢰성이 높은 감독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팀 감독님들도 뭐 위성호 감독이 뭐 올해 왜 했겠습니까? 네. 예, 뭐 그런 이제 신뢰도가 있는 감독이고 뭐 박정원 감독 지금 잘하고 있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네. 임금배 감독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감독님이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옛날 얘기 한번 하면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기자 초년병 때 네. 임금배 감독이 이제 전자랜드 수석 코치 아. 유작 감독이었을 때 제가 예. 그때 호주 전주련을 갔었어요. 네. 그때 임금배 감독이 지금 술을 끊으셨지만 예. 그때 당시에 술을 한창 마시실 때 네. 마지막이라고 이제 바베큐 파티를 좀 네. 해주셨어요. 네. 해줬는데 그날 제가 와인을 임금배 감독의 광고에 못 이겨 예. 엄청 많이 먹고 네. 기어서 공항에 갔습니다. 네. 그런 감독님이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 뭔가 빵으로 2차를 하시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많이 변하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CNM성님께서 네. 저 오늘 저녁 먹고 야근하다 의자 다리가 부러졌어요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어떤 분께서는 이제 네. 저 오늘 제육 조졌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예. 사실 네. 댓글이 제가 마지막에 올 때 45개였어요. 네. 부족합니다. 개막했는데 45개? 여러분 경기 보시고 누구 턴오버하고 누구 3점 넣고 이번에 개막전부터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네. 그냥 경기 관전평을 여기다 쓰세요. 네. 예. 저희가 한번 라이브를 해야겠어요. 예. 저희가 제육 조지면서 라이브를 좀 해야겠습니다. 진짜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든지 한번 해야겠어요. 유튜브 라이브 켜도 되고. 네.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네. 댓글 더 다세요. 예. 경고까지. 저희는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구단 소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KB를 2차 연장 혈투 끝에 84대 77로 눌렀어요. 네. 한때 10점 차 이상으로 뒤지다가 결국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자, 네. 개막전, 자 나단볼 1타 강사 어땠습니까? 예. 저는 참 선수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김소니아 선수, 김진영 선수 막 다 들어오고 구슬 선수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랄까요. 김단비 선수를 또 보냈고 슈퍼 에이스. 네. 근데 약간 참 뭐 온고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받아들일 건 잘 받아들이고 보낼 건 잘 보냈다. 예. 그래서 저는 군하단 감독님을 보면서 저 감독님은 남자농구 KBL의 캐롯의 김승기 감독님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장단이 서로 이제 명확한 분들인데 네. 선수의 단점은 잘 감추고 그 선수의 장점은 참 극대화를 잘하는 감독.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사실 이제 공격에서는 엄청 위력을 발휘하는데 네. 수비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소니아 선수가 지금 이제 4번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상대 메인 볼 핸들러가 2대 공격을 했을 때 해치를 좀 해주는 부분이 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주에 가서 확인했던 거는 해치를 안 하다 군하다 감독한테 야단을 맞았죠. 그렇죠. 예, 그랬던 예.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고쳐졌고요. 그런 거랑 뭐 강계리 네. 선수 슛 없는 거, 뭐 김진영 선수의 슛 우상탕상한 슛 셀렉션, 뭐 김소니아 선수, 구슬 선수 느린 거, 뭐 그런 거 얼마나 단점이랑 장점이 명확한 선수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선수들의 단점을 참 잘 감춰요. 그리고 그 선수들의 장점을 여기까지 증폭시켜 줍니다. 네, 참 좋은 그런 면에서 있어서 참 개성 있는 감독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기가 재밌는 기록들이 많아요. 김소니아 선수가 2차 연장까지 뛰었는데요. 네. 이날
데뷔전이었잖아요. 신한은행 유니폼을 입고 네. 데뷔전에서 야투 시도를 33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야투 시도 33개는요. 단일 리그 국내 선수 기준 역대 신기록입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예. 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틀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네. 보는데 그 틀이 어떤 틀이냐라고 봤을 때 네. 일단 신한은행은 포워드 농구를 합니다. 맞습니다. 포워드 농구를 하는데 일단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은 누구냐 김소냐 김진영 같아요. 네. 여기에 유승희가 올라오면 유승희까지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 혹은 세 선수가 핵심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틀 자체가 트랜지션을 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 상황에서 속공 거기에서 얼리 오펜스에서 3점 찬스가 나오면 두려움없이 던진다. 네. 이 부분이죠. 그게 김소니아나 김진영이나 이런 달리는 농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된 선수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최대한 녹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네. 셋 오펜스에서도 특징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올라웃입니다. 이 네, 팀은. 맞습니다. 올라웃을 왜 하느냐라고 예. 봤을 때는 올라웃을 했을 때 이제 위브 액션을 하죠. 이제 직물 짜듯이 핸드오프 패스를 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핸드오프 패스를 하고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빈 공간을 찾아가기 때문에 골밑이 비어줘야 돼요. 네. 스페이싱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페이싱을 하기 위해서 올라웃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김진영이나 김소니아의 굉장히 좋은 점 또는 한채진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유승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좋으면서 내외곽 공격을 다 할 수 있는 선수 석점을 맞습니다. 던질 수도 예. 있고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레이업을 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웃을 해주면서 이 두 선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디테일한 판단 요 부분에서 쭉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세트 오펜스에서의 어떤 정통 센터가 없는 그런 약점들을 메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였고 그게 지난 시즌에도 있었지만 올 시즌은 더욱 강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굉장히 뭐랄까 미스매치가 많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원성희 기자 말대로 이 선수들이 각각의 어떤 그 특화된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볼만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저는 김소니아 선수가 야투 시도로 33개를 하면서 이날 또 재밌는 기록이 네, 3점을 10개를 던졌는데 1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1개가 참 재밌는 게 연장전이었죠. 아마 골 밑에 있다가 이제 지퍼컷으로 밑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직선으로 올라와서 탑에서 쐈는데 그 1개가 딱 들어갔는데 네. 그게 정말 결정적인 3점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정말 스타. 개막전부터 좀 이 스타성을 가진 선수다. 19개가 안 들어가도 이제 1개를 저희 연장전에서 저 중요한 순간에 저렇게 자신감 있게 던지는구나. 예, 김소니아 선수는 참 잘 맞는 팀에 간 것 같고 김소니아 선수 다음으로 많이 뛰고 주목받은 선수가 김진영 선수죠. 그렇죠. 이 선수도 신한은행 데뷔전을 치른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19점 13리바운드 2블록 슛, 공격 리바운드가 8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쿼터에 결정적인 어시스트 김아름 선수 코너로 빼주는 어시스트를 네.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김소니아 김진영 선수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프로브 댐롱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라 라는 신한의 올해 캐치프레이즈를 정확히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 세트 오펜스에서 정교하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팀 플레이를 만약에 했다 패턴을 돌린다 했을 때 김소니아도 그렇고 김진영도 그렇고 슈팅 셀렉션이 그게 좋은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두려움 없이 공격을 하고 얼리 오펜스 공격을 하고 가운데를 비워둔 상태에서 과감하게 날카롭게 드라이빙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얼리 오펜스 석점을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진 않아도 약간 거칠긴 해도 상대에게 하는 이제 어떤 위협감이나 또는 흐름에 맞는 어떤 팀의 그 플레이는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에는 아마 이 포워드 농구, 이 두 명을 핵심으로 한 포워드 농구가 굉장히 올 시즌에 화두가 될 것이고 네. 여기에서 뭐 유승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뭔가 구슬이라든가 네. 이런 선수 들어가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베리에이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전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4쿼터 마지막에 김아름 선수의 정말 결정적인 3점 슛이 네. 코너에서 오른쪽 코너에 있었는데 네. 이 장면을 저는 이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한 2시간을 돌려본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좀 유심히 보니까 사실 맨 처음에 김소니아 선수가 아마 그 자유투 라인 네일 쪽 부근에서 먼저 공을 잡았어요. 네. 왼쪽 45도 네. 쪽에서 내일이라 그러면 네. 이제 자이투 라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손톱 모양으로 네. 있어가지고 나오는 김소니아 거죠. 선수가 거기서 잡고 탑에 있는 김진영 선수한테 공을 줍니다. 근데 그 순간 김아름 선수가 오른쪽 코너에서
커팅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골 밑으로. 네. 근데 김소니아 선수가 그 장면에서 공을 주는 장면에서 커팅을 하지 말고 다시 코너로 가서 스펀업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김아름 선수가 그걸 보고 다시 코너로 갑니다. 네. 그리고 김진영 선수가 그 김소니아 선수와 김아름 선수의 그 소통 장면을 김진영 선수가 탑에서 봐요. 이렇게 네. 그걸 딱 보고 오른쪽에 김아름 선수가 있는 걸 알고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사실 김진영 선수는 돌파가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네, 무조건 오른쪽인데 김민정 선수가 매치업이었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힘들죠. 무조건 오른쪽을 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김민정 선수. 스피드가 좀 떨어지니까. 예. 네. 오른쪽은 무조건 막았어야 되는데 오른쪽 첫 스텝을 내줍니다. 네. 그래서 김진영 선수가 신나게 돌파를 하는데 김진영 선수의 돌파 장면을 보면은 골대는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무조건 오른쪽에 킥아웃을 해주려고 딱 오른쪽만 보면서 가고 결국 이제 앞선에서 뚫려버리니까 김소삼 선수가 김아름 선수를 막고 있는데 앞선으로 나오고 그렇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빼주고 네. 그렇게 코너 3점슛이 완성이 됩니다. 네네. 네, 참 재밌는 만약에 김소니아 선수의 그 손짓이 아니었다면 네네. 김아름 선수가 거기서 커팅을 했다면 네. 이 장면도 없었겠죠. 그렇죠. 네, 약간 네. 그래서 조직력이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면을 보니까 이 팀이 좀 빠르게 되게 잘 그 선수들끼리 잘 좀 맞아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지난해는 계속적으로 이제 두려움없는 외곽 네. 그리고 트랜지션 네, 그리고 거기에다는 이제 그 드라이브 앤 킥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네. 되면 굉장히 다이내믹해지죠. 네. 농구가 다이내믹해지고 어떤 팀을 만나도 자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날 그리고 트랜지션에서 짧게 또 한마디를 하자면은 네네. 여러 팀들이 그 다음날 경기였던 하나원큐와 삼성생명도 여러 팀들이 올해 빠른 농구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빠른 농구를 그냥 우당탕탕 달리는 거냐 네. 뭐 다 그냥 달린다고 빠른 농구가 아니거든요. 신한은행은 정말 우리가 비시즌에 이만큼 연습했다라는 걸 개막전부터 보여줬던 게 트랜지션이 세련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날 신한은행이 속공 공격이 6개가 있었고 속공이 6개가 있었고 득점을 16점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3점 슛으로 3점 속공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이 팀의 장점 아까 말씀하신 거 모든 팀 포워드가 많은데 대부분이 3점 슛을 던질 수 있고 대부분이 달릴 수 있고 대부분이 핸들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팀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최초 리바운더 수비 리바운더를 딱 잡잖아요. 일단 뛰어요. 그 선수가 가드를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일단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 트레일러로 한 명이 딱 와가지고 탑 쪽으로 갑니다. 그 탑 쪽으로 가서 그 사람을 저는 링커라고 얘기를 네, 할게요. 명명을 네, 할게요. 네. 그 사람이 링커예요. 그러면은 리바운더가 와가지고 그 링커한테 처음에 최초로 줍니다. 그러면 그 링커가 공을 잡은 사이에 또 다른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45도 코너는 멀잖아요. 45도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링커가 45도에 있는 슈터한테 줘요 공을. 그리고 그 선수가 45도에 있는 공을 잡은 선수가 슛을 던집니다. 3점 슛을 던지고 나머지 최초의 어떤 그 리바운더랑 링컨은 수비 리바운드를 하러 들어가요. 정말 세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얼리 오펜스가 굉장히 조직적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1차 속공이 있고 두 번째 트레일러 따라가는 2차 속공. 거기 이제 첫 번째 속공에서 이제 사이드로 이제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저지가 됐을 때 2차 속공을 해야 되는데 트레일러 따라가는 2차 속공뿐만 아니고 그 코너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예. 예를 들어서 빈 곳을 45도 지점으로 나오느냐 또는 이제 리바운드를 참가를 하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1차 속공, 2차 속공이 다 저지가 됐을 때 네. 이제 얼리 오펜스 모드로 가죠. 그럼 재빠르게 2대 공격, 그러니까 스크린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면서 빈 곳을 찾아야죠. 그게 네. 이제 골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5도 지점 코너 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동작들 1차, 2차 그리고 얼리 오펜스가 착착착 진행되는 거 이게 또 비시즌 준비인데 신한은행이 그런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이거를 원서영 기자가 아마 강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의 양이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뭐 강계리가 몰고 가서 누구한테 주고 슛은 무조건 김아름 뭐 이게 아니고요. 강계리가 뭐 잡든 누가 잡든 김소니아 김아름이 잡아도 일단 넘어오고 링커 그 제가 말씀드린 리바운더 링커 슈터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최종 리바운더 이 네 개 역할이 누가 잡든 다 너무 잘 돌아가요. 톱니바퀴 하듯이 맞아요. 네 네. 역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서로의 역할 이랬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게
너무 잘 돌아가서 아 이게 참 연습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신한은행이 사실 이제 지난 시즌 또 지지난 시즌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예. 근데 올 시즌에는 이제 코어가 바뀌어가지고 이 조직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랬는데 연착륙을 지금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한은행도 4강 다코스 또는 이제 최상위권의 어떤 견제 세력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뭐 반대로 2차 연장 끝에 잘 싸웠지만 1패를 하면서 지금 뭐 3위가 됐고요. 네 박지수가 없는 첫 경기였어요. 네. 네, 좀 어땠을까? 괜찮았나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다. 아, 저도 좋았다. 예. 근데 좀 부족했다. 부족했는데 이 부족한 게 어떤 객관적 어떤 힘이나 예.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 어떤 그 기량의 문제가 아니고 살짝 아쉬웠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 충분히 단기간에 고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예. 좀 부족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 이제 공백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공백은 뭐 내외각 그리고 공수에서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 KB가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 여기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였어요. 자, 일단 경기 복귀를 좀 하면은 네. 김한수 감독님 테마를 짜왔죠. 전반 저기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거 다 알지. 전반 버려. 전반 웅크려. 이렇게 막아 가드 올려. 전반 가드 올려. 후반 때 가드 풀어. 잼 날려. 카운트 날리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됐어요. 됐는데 근데 문제는 리바운드를 너무 뺏겼어요. 일단 맞아요. 44대 61. 네네. 속공 득점은 1대 16점. 네네. 네, 여기에다가 사실 기록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바운드 44대 61. 속공 득점 1대 16. 그리고 메인 슈터인 강희슬 선수 제외하고 최희진, 심성영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 3점 슛을 8개인가 9개를 던져서 모두 실패. 염윤아 선수가 야투가 그냥 3점이 아니고 그냥 야투가 8개 던져서 모두 실패.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게임이 2차 전까지 원래 갈 게임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패하는 게임인데 가비지였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KB가 10점 이상을 앞서고 예, 나갔었단 말이죠. 잘 끌고 갔어요. 그래도.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잘 끌고 나갔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신한은행전은 지금 KB하고 게임을 할 때 좀 특수한 면이 있다고 봐요. 네. 신한은행이 워낙 이제 특수한 포메이션을 네.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어떤 전통적 농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팀은 이제 5명이 스몰 라인업 형식으로 이제 트랜지션을 강조하고 또 수비에서도 이렇게 보면 공격에서도 이렇게 보면 올라웃을 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KB가 매치업 상대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도 기본적인 자기들이 이제 준비한 부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예. 맞춰줄까 아니면 자기 공격을 할까 했을 때 좀 맞춰주는 모습들을 갖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 같은 경우는 사실 KB가 의도적으로 좀 트랜지션 그 속도를 좀 줄이는 그런 네. 모습들이 있었었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2대 공격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신한은행 곳곳에서 생기는 미스매치를 활용하기 위한 장면이었다고 보는데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효율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신한은행도 굉장히 곤란했다 그 수비에 대해서 네. 결국 이제 3쿼터에 이제 KB가 승기를 잡는 어떤 동력 이런 부분이 좀 됐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좋았던 게 3쿼터에 강희슬 김소담의 투맨 게임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연속 한 그 투맨 게임으로만 연속 한 8점 10점 올린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좋았는데 그렇게 진작에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2쿼터에는 이제 상대가 스위치를 하니까 미스매치가 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KB스타즈가 이 2쿼터에 잠시 공격이 안 풀릴 때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그 포워드 윙맨들이 다 너무 오히려 그 미스매치에 매몰되어 가지고 서로 포스트업을 하겠다고 너무 골 밑으로만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말리는 그런 예. 어떤 그런 분위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격이 안 된 거 있었고 제가 이제 여기다 적은 게 있어요. 밑에 보면 강희슬은 하든이 아니라 커리가 되어야 한다. 네네. 라고 적어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강희슬이 이날 좋았죠. 파울아웃, 5파울 아웃 한 거 이거는 뭐 일단 아쉬운 건 당연한 얘기니까 논의를 두고 그 외에 다른 면에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하든은 하나원큐 시절의 하든이었어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는 다른 팀이잖아요. KB스타즈에는 허연이라는 가드가 있고 김민정, 김수담 선수 좋은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하든이 아니라 커리가 돼야 된다. 왜냐? 하든이랑 커리 둘 다 NBA에서 최고의 스코어이자 최고의 슈터죠.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든은 100%
온볼 플레이어. 자기가 그렇죠. 공을 갖고 하는 선수고 커리는 공을 갖고 있지 않아도 오프볼 플레이로 공 없는 플레이로 득점을 30점을 40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강희슬 선수는 이렇게 오히려 공격이 안 될 때 무조건 자기한테 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잘하는 그런 저희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KB스타즈 그 특유의 플로피 액션이라고 있어요. 김수선 선수가 저기 골 밑에서 잠깐 스크린을 걸고 강희슬 선수가 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45도에서 간단히 던지는 이런 오프볼 간단한 오프볼 무브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강희슬 선수에 대한 견제가 당연히 앞으로 더 많이 붙을 텐데 오히려 오프볼로 더 득점을 좀 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이 부분은 이 얘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예. 합니다. 100%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살짝 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 많은 이제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저는 이제 하든 그러니까 하든이 아니라 커리가 돼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팀 동료를 좀 더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보면 이 쿼터 이렇게 보면 이제 강희슬 선수가 굉장히 좀 날카로웠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핸드프 플레이를 해서 석점을 그대로 던져요. 네. 이런 플레이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알고도 못 막는 거 강희슬의 어떤 최대 장점이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미스매치 공략을 하기 위해서 골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한다 이랬을 때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 네.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간결하게 해서 뭐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강희슬이 뭐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볼 무브 그러니까 플로피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스태거 스크린을 이용한 어떤 공격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상대가 알아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KB가 기본적으로 1쿼터, 2쿼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오프더볼 스크린을 받아서 강희슬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한은행의 어떤 그 대비가 이제 철저히 그래서 허연이 주지 못하는 장면들이 예. 몇 가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지금 강희슬을 미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다. 근데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허연과 김소담이 1대1을 해줘야 그렇죠. 2대1을 예,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비율이 좀 떨어지니까 예. 강희슬마저 뭐 그 동맥경화가 좀 걸리는 그런 예. 모습들이 보여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그 플레이 했는데 그 시발점은 제가 볼 때는 허예은이 2대1을 해줘야 되고 네. 그 허예은이 2대1을 해줬을 때 좋은 거는 뭐냐면 이래서 강희슬이 코너로 가서 상대 수비가 이제 태깅이 들어왔을 때는 코너로 그냥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고 또는 거기에 강희슬이 뭐 예를 들어서 45도 지점에 뭐 있다 이랬을 때 이제 그래비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는 김민정이나 김소담이 팝아웃 했을 때 어떤 그 3점 찬스라든가 김민정의 어떤 컷이라든가 또는 뭐 최희진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최희진이라든가 염료라도 커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네. 그런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에서 끌어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강희슬이 뭔가의 작업을 쳐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왜 네. 이런 복잡한 걸 해야 되냐면 네. KB가 박지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희슬 어떤 활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B가 굉장히 좋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좀 필요하고 그거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KB가 그랬을 예. 경우에는 KB 무시 못할 그런 전력이 또 갖춰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래서 강희슬 선수도 정말 잘해줬지만 김소담 선수가 저는 이날 경기가 아마 저는 김소담 선수를 본 이후로 네. 그냥 역대 최고 경기였다고 봐요. 이날 13점 7리바 6어시를 기록을 했는데요. 리바운드나 박스아웃에 대한 아쉬움은 경기 후반 갈수록 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다 좋았는데 어시스트도 좋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김소담 선수가 너무 좋은데 이 선수는 그렇게 주전으로 오래 뛴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날 부분이 문제죠. 39물 졌는데 명과 암이 좀 확실했습니다. 네. 1, 3쿼터는 득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 4쿼터가 아예 무득점이었어요. 근데 계속 쭉 뛰다 나왔던 1, 3쿼터는 쉬다 나오죠. 네. 2, 4쿼터는 쭉 뛰다 나오니까 본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하필 이날 상대가 신한은행이라서 네. 계속 스위치 디펜스를 해가지고 김소 선수를 바깥으로 꺼냈어요. 그렇죠. 외곽으로 나가면 예. 그 체력적 부담감이 엄청 심해지죠. 그래서 KB 스타즈의 전 앞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방안은 이거예요. 김수환 선수의 체력을 보존하라. 보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김수환 선수를 오래 세워두되 지역 방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날에 지역 방어 없었죠 KB가 지역 방어를 통해 가지고 김수환 선수의 수비 시 체력 부담을 줄이는 거 네. 옛날 박지수 선수처럼 네. 아니면 김수환 선수를 벤치로 두고 엄서희 선수나 박지은 선수를 활용하면서 이제 김수환 선수의 시간을 좀 줄이는 거.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 경기를 보면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김소담이 이날 이제 네. 골 밑에서 플레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비중상.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 같으면 김소담이 이제 픽앤팝을 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때리고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리바운드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심플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볼 소유가 조금 많았어요. 네, 왜냐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 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골 밑에서 뭔가 승부를 봐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소담이 그렇게 승부를 볼 때는 김소담 선수의 단점이 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 김소담의 장점은 스트레치, 거기에 슈팅, 그럼 미드로 나오거나 아니면 3점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슛을 쏘고 거기서 끝내는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네. 되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도 좀 줄어드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한수 감독이 이제 조정을 또 세밀하게 또 하겠죠. 네. 할 것이고. 자, 허연 선수 중요하죠. 이날 네. 그날 뭐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중파 중계가 취소가 됐죠. 네. 근데 만약에 이날 공중파 중계가 됐다면은 김소니아 선수, 김진영 선수 그리고 허연 선수 참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네. 예. 9시 46분에 17점을 넣는데요. 야, MZ 세대가 9시 예. 뉴스 생각을 하니 참, 야, 예. 이동환 기자도 그렇고 참 MZ의 꼰대 아니에요? 아, 저는 그게 다랬죠. 네. 이날 좀 스타성을 증명했어요. 예, 4쿼터 동점 자유투를 넣는 파울을 얻어냈고 네. 연장 1차전에서 동점 3점 슛을 얻어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날 개막전의 첫 득점이 KB스타 첫 득점이 허연 허연입니다. 선수가 아이솔레이션이었습니다. 네, 네. 아이솔레이션을요. 감독님이 지시한 게 아니고요. 네. 본인이 김소니아 선수가 또 앞에 있으니까 나오라 그래요, 언니들. 네, 네. 이 2년차 이 당돌한 놈이 네, 네. 이거를 나오라 그러지가 합니다. 네. 사실 아이솔레이션 망했어요, 그 공격. 예,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막힌 과정에 이제 백코트 하는 과정에서 공을 낼름 뺏어 가지고 한 골을 넣고 오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팀의 첫 득점 그리고 팀의 마지막 득점 연장 4쿼터 이거를 이 2년차 풀타임 2년차 선수가 네.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 나서는 거 보면서 네. 아, 많이 컸구나. 네. 네. 아, 그럼요. 이제는 예. 핵심인데. 근데 저는 거기서 딴지 하나를 걸면 예. 뭐냐면 그러니까 올아웃을 시키면서 자기가 1대1을 하잖아요. 네. 뭐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장면이 떠오르는 드렸는데 장면이었어요. 네. 아, 저는 네. 스크린을 받고 예를 네. 들어서 자신의 어떤 그 매치업 상대가 예를 들면 뭐 한채진이라든가 네. 강계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1대2 공격을 했을 때 장담을 할 수 없는 상대가 붙는단 말이죠. 네. 그 매치업 상대가. 그러면 미스매치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은데 그 미스매치 시작점은 스크린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빅맨이 나오거나 포워드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 작업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괜찮아. 네. 올라웃을 해도 되고 네. 그래서 돌파에 코너로 코너로 빼줘도 되고 자기가 미드 점퍼를 쏴도 되고 돌파를 해도 되는데 네. 저는 그 작업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작업의 빈도가 좀 적고 그쵸. 네. 작년부터 그냥 다 비켜라 그러고 네. 자기 혼자 한다. 이거는 이거는 저는 아직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허연 네. 선수. 네. 잘해줬고 네네. 그 마지막 공격 자유투를 넣는 마지막 파울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김한수 감독님이 저기 2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부르고 허연 선수의 공격을 지시를 합니다. 그때 네. 강희 선수가 이미 없었고요. 그렇죠. 거기서 김민정 선수랑 투맨 게임을 지시를 하죠. 네. 김민정 선수에게 픽앤롤이 아니라 픽앤팝을 지시합니다. 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픽앤팝으로 해가지고 찬스를 보는 것도 있었고 픽앤팝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김민정 선수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허연 선수가 골 밑으로 돌파할 길이 생깁니다. 그렇죠. 공간을 공간이 일단 많아야죠. 만들어줬어요. 네. 허연 선수의 돌파를 믿는 거죠. 네. 그러면서 김민정 선수랑 투맨 게임을 하면서 또 김소니아 선수랑 매치업이 되고 들어가요. 허연 선수가. 근데 저는 여기서 신한은행 벤치가 거기서 저는 파울로 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팀 파울이 2개인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파울을 안 끊고 가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명장면이 나왔는데 허연 선수가 지금보다 더 잘하는 완전 정말 국가대표 주전가드였다면 거기서 엔드원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니었는지. 너무 욕심이다 그거. 엔드원까지는 아니고 그게 딱 튕기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개막전에 그 정도 그리고 충분해. 뭐 자유투 2구를 2구 중에서 1구를 놓쳤잖아요. 네. 초구를 놓쳤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저는 그 장면에서 놓치는 거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그 장면은 커리도 놓친다고 봐요. 커리는 네. 넣겠죠. 커리는 넣겠지. 그 장면은 근데 하든이 네. 놓치겠지. 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커리가 돼야 됩니다.
예. 아 잘했어요. 예, 그 장면 정도는 뭐 그랬고 저는 이 친구가 그래도 진짜 트레이 형처럼 뭔가 네. 막 트레이 형 같이 막 붙이고 장구치고 그게 아니고 뭔가 팀의 정말 중심이 돼가고 있다 이 조그만 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기 좋았습니다. 아 이거 조그만 게 그러지 마세요. 예. 이제는 그 에이스입니다. KBL. 예. 이제 좀 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원서영 기자가 넘볼 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많이 컸나요 그 네, 사이에? 네. 아, 큰일 나요 지금 고등학교 때 이 던니 있을 때부터 제가 봤는데 지금 옛날 생각하면 안 되죠. 라떼는 진짜 자 삼성생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하나원 큐를 85대 69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이 팀은 워낙 좋은 이제 선수들이 많고 제가 이렇게 첫 경기를 딱 봤을 때는 클래스가 다르다. 저는 그리고, 삼성생명 솔직히 한화원큐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삼성생명이 이날 전력을 다 안 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예, 전력을 다 안 보여줬어요. 패를. 왜냐하면 이날 키아나랑 배혜윤 선수 팀의 1, 2옵션이죠. 둘의 픽 게임을 보셨나요, 여러분? 초 1쿼터에 아주 한 번 가끔. 네, 아주 나오고 가끔. 그 뒤로는 픽 게임 하지도 않았어요. 예, 정력을 감췄어요. 그 삼성생명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야 재능 농구의 끝판왕이구나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건 뭐냐. 뭐 키아나는 나중에 얘기할 네. 거니까. 야 강유림 선수와 그다음에 이해란 선수가 본격적으로 자신감이 붙으면서 팀의 간판이 될 준비가 돼 있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유림 선수의 야마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네, 이거를 핵심을 또 따로 지금 따왔기 때문에 강유림 선수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뭐 일단 키아나 선수 대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일단 키아나 선수는 첫 번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저 선수를 정말 정밀하게 공략하지 않는 한은 약점이 없을 수 있겠다. 약점이 있어요. 네.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일단 몸싸움 싫어해요 진짜. 몸싸움 예. 싫어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수비에서 그러니까 순간 스피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스텝이 한 발 앞선 상태에서 퉁 치고 들어가서 올라가면 수비에 그런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비에서 집중력이 살짝 부족해요. 예, 맞아요. 개막전에서 예, 봤을 예, 때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막전은 그렇게 나왔고 네. 공격에서는 문제가 오프더볼 무브가 별로 없어요. 이 선수가. 오프더볼 무브가 별로 없는데 하나원 큐전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네, 왜 맞아요. 별다른 문제가 네. 없었냐? 첫 번째는 포지션별로 워낙 삼성생명이 뛰어났고 네. 두 번째는 키아나에게 공이 왔을 때 키아나가 패싱 센스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흐름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매치업 상대를 만나든 또 1m 78인데 신체 조건이나 아니면 운동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스피드는 약간 좀 평범한 편이지만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예. 또 높이가 괜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박지수가 돌아온 KB를 만나서 승부처에서 그런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당장 1라운드에 우리은행을 만났을 때 네. 우리은행이 아마 이런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데 승부처에서 한두 점 싸움할 때 그런 약점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네. 또는 신한은행을 만났을 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나올 텐데 네. 여기에서 접전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하나원 큐전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생명 팀 자체가 옛날부터 지역 방어가 상대가 지역 방어로 섰을 때 잘 깨는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플레이오프나 이럴 때 키아나 선수에게 오히려 박스앤드원처럼 네. 키아나 선수에게 한 명 딱 스토퍼를 맡기고 나머지가 지역 방어로 서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 팀이 저를 깰 수 있을까? 예, 그런 정말 큰 무대에서 강팀끼리 만났을 때, 예,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하나원 큐 전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원 큐가 3쿼터에 드랍존을 들고 나왔을 때 삼성생명이 고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박스앤드원처럼 아예 저렇게 키아나 선수가 나중에 더 성장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저 팀에 약간 그게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보였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오프더블 무브가 별로 없기 예. 때문에 지역방어 섰을 때 3위 지역방어 섰었잖아요. 하나원큐가 섰었을 때 이제 그 수비가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사이에 네. 뭐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나 타이밍은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키아나가 사실은
활발하게 내외곽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고전했던 건 맞는데 근데 패스가 들어오면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배혜윤이 또 거기에서 조절을 하고 또는 거기에서 반대편 쪽 사이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반대편 쪽 사이드의 어떤 45도나 윙이나 코너 쪽으로 찔러주는 그런 패스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지역 방어를 정밀하게 서지 않는 한 오히려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겠다. 전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 공격 쪽에서는 정말 다 좋았지만 네. 수비 리바운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웠고요. 네. 그래서 우리은행이랑 BNK가 조금 하드하게 나오는 팀을 봤을 때 정말 공도 아예 못 잡게 진짜 그렇게 그런 수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약간의 관전 포인트고 저희가 지난주에 삼성생명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키아나 선수의 그런 문제랑 또 하나 이주현 선수의 롤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네. 개막전에서 정확히 네. 드러났죠. 그 사코트 아쉬웠던 장면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주현 선수가 볼을 몰고 잡았는데 왔는데 키아나가 안 주니까 네. 키아나 선수가 이렇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돈두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 보면서 저거는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 둘의 사이가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둘이 친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고 네. 막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렇게 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호흡이 아마 저는 그냥 기울 거라고 봐요. 네. 그 부분은 기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아나가 클래스가 확실히 있는 선수이긴 하다. 네. 뭐 33분에 21득점 넣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활약을 했나 그랬는데 그냥 21점을 넣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매치업 상대가 좀 약한 하나원큐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할 건 다 한다. 네. 굉장히 좋다. 근데 저는 사실 이날 키아나를 보러 갔다가 강유림 보고 왔습니다. 아우 장유림 선수가요. 강유림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 선수가 그냥 롤플레이였는데 확 큰 롤플레이 느낌이고 지금 이제 DB의 강상재 선수가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팀 내 내부에서 무슨 평가를 하고 있냐면 강상재가 책임감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죠? 예.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경기에 나왔을 때 자기가 할 것 하고 이제 가는 선수였다면 지금은 그 승패에 연관을 지어서 뭐든지 다 하면 자기 역할도 하면서 다른 역할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예. 거거든요. 강유림이 지금 그래요. 딱. 강유림은요. NBA로 치면요. 네. 골스 왕조에 있던 클레이 탐슨이고요. 네. 피닉스에 있는 미칼 브리치스. 3점 슛을 던지면서 커딩도 잘해요. 네. 그리고 수비도 열심히 리바운드도 열심히 뛰어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공을 잡는 소유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이날 경기를 다 돌려보면서 네. 강유림 선수가 26점을 올리면서 드리블을 몇 번을 쳤나 네. 봤어요. 네. 26점 올리면서 드리블을 한 번 쳤습니다. 그렇죠. 원 드리블 커팅할 때 잡고 한 번 치고 그 드리블을 한 번 공 잡고 있는 시간이요. 26점을 올리는데요. 33분을 뛰었는데 10초가 될랑 말랑이에요. 왜냐면 잡으면 그 잡으면 바로 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효율이 미쳤습니다. 음. 그리고 26점을 올리면서 드리블을 한 번 치는데 공소유 시간이 10초가 안 되는데 3점을 40%, 2점을 57%, 자유투를 100%로 쏘는 선수예요. 네. 저는 이 선수가 대학 출신이라서 FA가 좀 늦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 폼을 유지하면서 FA가 된다? 떼돈 벌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우승팀에 무조건 필요한 조각이에요. 그렇죠. 온볼 우승팀에는 항상 온볼 플레이어 에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 옆에 가장 완벽한 조각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좀 오버하는 것 같아도 원래 뭐 저희 이르는구가 한 경기 오버 1일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칭찬을 받을 만한 선수 활약을 했습니다. 하라운 퀴즈는 그랬고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굉장히 셌어요. 저도 이제 키아나를 보러 갔다가 강유림에게 계속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저 선수가 저렇게 성장을 했어. 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선수였는데. 맞습니다. 그냥 유망주. 네. 강력 유망주인데 터지도 안 치어지는데 이제 완전 만개한 느낌. 네. 이런 느낌이었고 와 진짜 이런 선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선수 쪽으로 수비 한 명을 무조건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큰일 나요. 네. 거기에 그 수비에서의 어떤 헌신도 이런 부분들이 그 러닝 점프를 해서 수비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잡아가는 그 작업 명장면이었죠, 속도가 진짜. 진짜 미쳤어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비시즌 때 네. 키아나 선수가 들어와서 여기 가드진이 굉장히 좋으니까 강유림이 살아난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키아나 선수가 강유림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배희훈까지 있기 때문에 강유림이 훨씬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강유림 선수가 참 좋았던 게 1쿼터랑 3쿼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예은 선수가 1쿼터로 시작했듯이 삼성생명은요 1쿼터랑 3쿼터 모든 오프닝 시퀀스 처음 공격이 다 강유림이 3점이었어요. 키아나, 배희훈, 이주연이 있는 팀인데 강유림이 3점을 그럼 올립니다. 네. 감독님이 강유림 선수가 비시즌 때 슛을 하루에 500개씩 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예.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뭐 꼰대스럽지만 얘기했던 게 저 선수 한 1분만 어떻게 뛰는 거 보면 비시즌 때 뭘 했는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단적인 예가 사실 네. 강유림 선수고 이게 딱 올라가는 거 딱 봤을 때 저 선수 훈련량이 되게 많았구나.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이게 뭐 넣는 거 안 넣는 거 떠나가지고 저 선수는 뭐 많이 날카로웠어. 네. 예리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배혜영과 이해란도 얘기를 해야죠. 이 팀은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배혜윤은요. 박지수 선수가 없는 지금 WKBL의 골 밑에서 네. 박지수입니다. 네. 예, 지배력이 그냥 포스트로 한 골이 들어가면은 그냥 득점이에요. 아니 리레 가고 예. BNK 저도 좀 보긴 해야죠. 그때 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예. 네. 저는 항상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잘할 때는 막 무슨 이렇게 하고 못할 때는 조용히 얘기도 안 합니다. 예. 잘할 때 지금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진짜로 박지수급 지배력 과시를 했고 저는 그리고 배현 선수는 사실 하던 거 했으니까 맞아요. 그렇다 치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해란 선수가 아유. 이날 11.11리바운드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뭔가 그렇게 대단한 기록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선수가 신인류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장면이냐면 김지영 선수가 트랜지션에서 공을 잡고 진짜 너무 빨리 진짜 총알 막 옛날에 별명 막 총알탄 낭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총알탄처럼 뛰어나갔어요. 네. 김지영 선수가 리그에서 제일 빠른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해란 선수가 김지영 선수를 따라가요. 네. 따라가는데 김지영 선수랑 하프 라인에서 만났는데 김지영 선수는 정방향으로 뛰어가잖아요. 이해란 선수는 김지영 선수를 따라가려고 몸을 틀었어요. 네. 뒤로 돌면서 뒷걸음질로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따라가서 블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농구에서 그런 블락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 그 완전 탤런트 농구의 그 재능 농구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고 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이 블락은 여러분 이게 화제가 좀 덜 돼서 그렇지 그냥 말이 안 되는 블락입니다. 맞아요. 예. 역대 지금 여자 농구에서 예. 나올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진짜 이 이건 부분은. 진짜 네. 그냥 박지수 선수가 위에서 뭐 파리채 블락, 김단비 선수에 따라가서 체이싱 블락이랑 결이 다른 블락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거 아데 토쿤보 같다. 예. 이해란 선수를 맞아요. 진짜. 예. 예.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 포털에서 그냥 일주일 걸어놔줘야 되는 블락입니다. 맞아요. 리그에서 그냥 느린 선수가 아니고요. 제일 빠른 선수를 블락했다고요. 네이버 영상 예. 센스가 없네. 예, 어제 걸어주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일주일은 못 걸죠. 계속 좀 걸어야지. 예, 네. 정말 여러분 이해라는 선수 결혼식에 나올 장면이에요. 네, 신부 네. 입장할 때 네, 네. 네, 앞에 틀어줘야 돼요 위에.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블락이라서 저는 참 이 선수 이 팀 삼성생명 무섭다. 예. 야 우리 원성희 기자가 개막되더니만 진짜 텐션이 확 올랐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감당이 안 되네. 예,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약간 이제 조금 졸전들도 나오고 하면은 네, 네. 뭐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준비하면서 신났거든요. 네. 그냥 진짜 몇 시간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이해랑 선수 저는 또 하나 놀랬던 게 뭐냐 이 선수의 이제 운동 능력은 뭐 배현 선수가 이제 네. 골밑 지배했던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저 선수는 운동 능력과 높이가 달라. 확실히 뭔가 하이라이트 필름 찍을 거야. 찍어줬고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슈팅 폼이 네.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네. 그래서 코너에서 석점을 던지는데 맞아요. 강유림 선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들어가잖아요. 네. 이해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이제 정확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공격 범위를 넓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거를 거부감 없이 연착륙하면서 자신이 그냥 쑥 자신감 있게 던진다. 이것 자체가 이 선수가 잘만 하면 정말 올 시즌 경기를 치를수록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전 뭐 원투펀치 할 것도 없이 그 옆에 있는 조각들 선수들까지도 무슨 내가 조각?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나 주연이야. 약간 이런 선 진짜 그렇죠. 강유림, 이해란 선수 다 시위를 했죠. 이주연이야. 네. 네. 이주연 선수가 살짝 이번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조연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주연이 두 명의 주연 아닙니까? 네. 네. 저 이해란과 네. 이주연, 네. 네. 강유림과 이해란 아닙니까? 신한은행의 이주연, 김소니와 김진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김소니와 김진영 선수의 이 포워드 농구였던 그 진수를 좀 보고 왔다가 삼성생명 보면서 야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어서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랑 신한은행의 차이는 삼성생명은 다 할 수 있어요. 포워드 농구 할 수 있고요. 네. 센터 농구요. 포스트업 할 수 있어요. 가드 농구요. 앞에 3점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삼성생명은 아직도 뭐 감춰놓은 게 아까 이제 2대2 네. 공격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인수 조수아가 또 터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박혜미도 있고요. 이명관도 있고요. 이명관도 있고요. 진짜 많습니다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좀 더 지켜보자. 우리은행과 BNK, 뭐 네. 신한은행 1라운드 딱 보면 이 팀 이제 나온다. 네. 견적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강렬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즌 반복인가? 자, 도안볼. 69대 어땠나? 85로 졌고요. 음. 사실 뭔가 스코어나 이런 것만 보면 지난 시즌이랑 기록지만 봤을 때는 지난 시즌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패배. 4쿼터에 뭐 3쿼터까지 어떻게 엎치락뒤 치락하다가 4쿼터 가비지 패배. 음. 낮은 야투율. 음. 신지연의 5반칙 퇴장. 음. 네. 뭐 지난 시즌은 다를 바가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봤어요. 많이 달라졌다. 예. 이게 실제로 하나원 큐에 대한 어떤 변명 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사실은 이제 원서영 기자가 여기서 하나원 큐 뭐 달라지지 않아서 그럼 내가 거기서 거센 반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자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일단 공격이 많이 달라졌죠. 의도적으로 템포를 엄청나게 밉니다. 맞아요. 근데 1쿼터에는 뭐 사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템포를 미는 게 잘 되면 속공, 아까 말씀드린 거 잘 되면 세련된 트랜지션, 안 되면 그냥 우당탕탕이거든요. 우당탕탕 우영우죠. 예. 네, 근데 1쿼터에는 우영우였어요. 그렇죠. 우당탕탕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첫 경기에 속공이 성공이 3회, 실패가 5회로 실패가 더 많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시즌 초반 이제 1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생명이 아예 딱 잡고 갔잖아요. 네. 잡고 갔을 때 여기에서 그 빨이 좀 있는 거예요. 언니 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원큐가 이제 그 빨이 없는 게 사실은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김도환 감독님의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수비나 공격이나 이런 걸 좀 여러 가지를 보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뭐 스코어를 떠나서요. 어떻게 좀 바뀌었나 했는데 지역 방어가 나왔죠. 3쿼터에. 네. 3-2 드랍 존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좀 이제 그러니까 상황교가 김도환 감독님을 영입한 이유 여자농구를 그만큼 잘 알고 있고 오래됐으니까 그거를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저는 통했다고 봐요. 그래도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키아나 스미스가 있으면서 뭔가 손발이 안 맞는 상태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하나원큐 준비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김도환 감독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최적의 대안 봤을 때는 3-2 존 거기에 네. 드랍. 네 거기서 삼성생명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지역 방어를 그렇게 잘 깨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삼성생명을 그만큼 잘 알고 있으니까 카운터를 쳤는데 근데 예. 강유림과 이해랑과 강렬히 위에란이 터지면 뭐 어쩔 수 네, 없죠. 어쩔 수 키에나를 맞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드랍존은 사실 지난 시즌에도 썼어요 한원큐가. 근데 그때랑 달라진 점은 그때는 신지현 선수가 가운데 키맨에 있었는데 이제는 박소희 선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신지현 선수의 수비적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파울 트러블이나 이런 걸 좀 덜어주면서 박소희 선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났다. 그러면서 좀 그래도 괜찮았고 조금 길게 봐야 돼요 한원큐는. 왜냐면은 맞아요. 갈 길이 멀어요. 5승하던 팀이었어요 지난 시즌. 네. 5승하던 팀의 전력이 다른 팀들은 다 전력 보강했어요 솔직히. 삼성생명 키아나, 뭐 우리은행 김단비, BNK 한엄지, 신한은행은 따로 영입한 선수 구슬 선수 영입하긴 했지만 뭐 그 외에도 김소니야 김진영 다 바뀌었죠. 근데 하나원큐는 거의 유일하게 신전 잡았죠. 신지현 잡고 구슬을 뺏겼어요. 네. 예, 전력 보강이 없던 팀이었어요. 네. 5승하던 팀에서 전력 보강이 없고 오히려 약해진 팀.
거기서 감독만 바뀌었다. 근데 갑자기 뭐 5승하던 팀 10승 15승 한다. 이러면은 누가 FA 선수를 삽니까? 감독을 사지. 감독 20억 주고 됐고 오지 그냥.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팬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1라운드, 2라운드 끝날 때까지는 보고 이 팀에 대한 뭐 안 된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좋았던 게 뭐 어떤 네. 부분이냐면 이 팀이 이제 전력 자체는 나쁘다, 그러니까 좋지는 않다, 아마 고전할 것이다 예상은 됐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신지현과 양인영, 특히 이제 양인영 선수 대표팀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상성이 되게 안 좋은 이제 배혜윤을 만났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고, 근데 양인영 선수도 스스로 이제 대표팀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 이제 다 맞짱 뜰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좀 더 예. 저돌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를 치를수록 뭔가가 나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언니빨이 좀 필요한데 이 양인영 선수도 뭐 그렇게 이제 베테랑은 아니니까 여기에 중심을 잡아줄 어떤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데 약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게 근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아마 될 것 같고, 두 번째 신지현은 신지현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생명이 10몇 점 차로 앞서갈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신지현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했고 3쿼터에 3점씩 2방 꽂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승부처에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었고 거기에서 추격을 갖다 벌어줬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좋았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당황하는 부분들이 내면으로 있었을지 몰라도 경기를 이렇게 치를 때 보면 할 거 다 해요. 김혜나 선수가 던질 거 던지고, 그다음에 정예림 선수가 돌파나 3점슛 던질 거 던지고, 박소희가 던져서 성공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예. 이게 보통 하나원큐가 그 이전에는 뭐 10점 이상 벌어졌을 때는 막 준비가 안 된 이상한 경기를 펼쳐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기본이 막 흔들리는 경기를 펼치는데 자기들 플랜대로 이제 꾸준히 가려고 해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상성이 되게 안 좋던 게 삼성생명 만난 게 상성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너무 세. 예, 삼성생명이 맞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세고 뭐 어떤 팀도 세지만은 그러니까 하나원큐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는 트랜지션을 가미를 해가지고 뭔가 빠르게 가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삼성생명은 빠르면서도 높아요. 네. 근데 우리은행은 빠르지는 않잖아. 네. 예를 들어서 또는 신한은행은 높지는 않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KB도 어떤 그런 이제 약점들이 있는데 네. 이 하나원큐는 포지션별로 이렇게 보거나 백업별로 볼 때도 삼성생명에게 강점이 없어요. 이제 그런 팀을 만났기 때문에 좀 부진한 경기를 갖다 펼쳤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나원큐가 가져야 될 어떤 약속된 플레이, 김동원 감독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기대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었다. 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우당탕탕하면서 아쉬운 네. 경기가 있었던 건 맞아요. 예, 네. 경기력이 아쉬워서 무조건적인 실드보다도 좀 아쉬웠던 선수는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선수가 누가 못해서 졌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좋아하진 않긴 하는데 양인영 선수는 그 정도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 맞아요. 아쉬웠죠. 네. 4점 7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뭐 배혜윤 선수가 자유투 12개였는데 양인영 선수 자유투 시도가 0개였어요 획득이. 근데 사실 저는 공격보다도 1쿼터 양인영 선수 수비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봐요.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강유림 선수한테 3점 슛 맞았을 때도 한 발짝이 늦게 컨테스트가 됐고 3점 슛 양인영 선수 쪽에서 3점 슛이 터지면서 이미 경기가 12대 0 뭐 하면서 그냥 경기가 이미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 양인영 선수는 이제 뭐 작년처럼 했을 때 뭐 이런 게 그래도 잘했지 이렇게 될 레벨이 아니에요. 더 잘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제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원큐 김동원 감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했을 때 핵심이 뭐였냐면 약속된 수비가 안 됐다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신지현 양인영이 있고 여기에 박소희가 들어간다, 김미연, 정예림, 뭐 김혜나 이런 선수 들어간다 했을 때 다 손발을 새로 맞추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이제 농구를 알고 하는 베테랑들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지현이나 양인영이 거기에서 뭔가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고 예.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해줘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원큐의 어떤 수비가 많이 좀 흔들렸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조직력을 아예 잘 맞추거나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아니면 활동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활동력으로 가지고 가면서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기록적으로 봐도 사실 뭐 김미연, 정예림, 김혜나
이 세 명이 포워드진, 뭐 김연아 선수 까드지만 이 3점 슛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18개를 던져서 2개를 넣었으니까 네. 사실상 이것도 뭐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이제 3일 날 네. 우리은행과 BNK가 아산에서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팀 사실 BNK가 우리은행에게 꽤 잘 싸워요. 강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김단비 들어오면서 뭐 이제 수비도 굉장히 조직력이 강화될 것이고 또 어떤 대표팀 라인업이고 BNK는 한엄지 들어오면서 또 전력이 굉장히 물살 틈이 없어졌어요. 네. 그 요 경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가 이 지난주에 우리은행을 다녀왔어요. 음. 거기 훈련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 네. 저는 김단비 선수가 신인인 줄 알았습니다. 신인. 네. 한 훈련을 1시간 하면 40분을 김단비 선수가 지적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 우리나라에 한 명 있죠. 위성우. 둘. 예. 거기 그 옆에. 아, 그 옆에 둘. 전주원 코치니까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막 뭐 이렇게 김남민 선수가 크게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수비를 할 때 오른발의 각도나 이런 정말 왜 저 팀이 강한지. 그게 어떻게 보면 원성희 기자하고 예. 허연 선수하고 어떤 관계가 비슷해요. 예. 유성우 감독이 정말 김다민 선수 친일 때부터 예. 코치로 이렇게 예. 하면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제 그런 조직력을 잘 맞춰주고 있잖아요. 저도 좀 그거 기대가 됩니다. 그 연습을 보니까 솔직히 그 전까지는 조금 의심이 있었어요. 삼성도 강하고 우리은행 에이 저기 나이 많잖아. 근데 그걸 보니까 잘 될 때 딱 수비 연습이나 이런 거 딱딱 하는데 잘 될 때 보니까 저거 상대팀이 다 하면 울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참 예 좀 기대가 돼요. 첫 경기가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두 팀이 BNK 저희가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은행 이 두 팀이 참 어떻게 네. 경기를 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BNK는 또 한엄지 선수 들어오면서 예. 이제 링커 역할을 갖다 해주고 있고 지금 이소희나 안혜지가 폼 뭐 괜찮고요. 이소희가 있고 여기에 진한 김한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또 김한별이 또 골 밑에 파괴자 역할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대결도 굉장히 좀 흥미롭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소식 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좀 들었던 건데 박지수 선수가 네. 지금 이제 복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모처에서 지금 몸을 좀 만들고 있고 예. 물론 이제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 박지수 선수의 어떤 그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올 시즌 내로는 돌아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복귀 시점에 따라서 리그가 판도가 정말 확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와 올해 WKBL은 정말 얼마나 재밌을지 음. 제가 다 떨립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런 박지수 선수 복귀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그런 이제 변수도 생기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은행은 박지수 선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KB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이 맞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생명도 제가 볼 때는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마찬가지고 네. BNK 그렇고요. 그래서 야 올 시즌 진짜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